안녕하세요. 벌써 4주차가 됐네요. 자,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지는 물론 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기륭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섞임,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연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지지는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어, 따뜻하고 춥고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습하고 마른 기운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계절에 따라서 순환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변화를 판단하기는 쉬워요. 지지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지지는 어, 24절기라고 하는 12달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지 속에 이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지에는 또 지지끼리 합, 그렇죠? 그래서 그 합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또 형이라는 게 있어서 또 여기서 또 무슨 어, 이 합의 변화랑 또 형의 변화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형은 형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관제 12구설 내지는 뭐 형벌 또는 뭐 이것이 뭐 직업으로는 뭐 형사를 쓰는 뭐 군경검 내지는 음, 또 기술직이나 또는 의료 행위 이런 쪽으로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합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충으로도 또 변질되고 그리고 여기엔 또 신살이라는 것들이 또 있죠. 지지에는 뭐 역마살이니 뭐 도화살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호살, 개강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또 뭐 천을기인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또 신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측면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지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모든 만물이 또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명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그래서 지지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방위와 계절인데 어, 방위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같이 하죠.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계절로 변화하고 그 계절로 변화한다는 것이 동서남북의 한난조습의 기후에 의해서 계절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개념을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 지지는 계절에 따라서 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이런 기후가 땅에 영향을 미침으로 그 하늘의 기후에 한난조습의 기후가 땅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주관하기 때문에 지지에서 조우를 살피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한 것만 해도 지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 방위, 계절, 시간 개념, 한난조수, 조후, 하평충파의 뭐 신살 이런 것들 그쵸?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정리해 보면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가 있다. 차서예에서 자부터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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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런 순서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 수화가 채용이 바뀐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위로 보면 인묘지는 이제 동쪽이 되고 그리고 계절로는 목의 계절이다. 이 방위는 어디서 나왔나요? 용마도에서 나왔어요. 그쵸? 용마도에서 38목은 동방이고 그쵸? 목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이죠. 이칠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칠화 남쪽의 이칠화는 남방이고 화에 속한다. 화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신유술은 사구금으로 서방금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서쪽이면서 가을이다. 그쵸? 해자축은 일육수로서 북방에 처하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이면서 오행물은 수의 계절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차서에 의해서 음양을 나누어 보면 이제 양지지, 음지지로 해갖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중에서 양지지, 음지지로 나누면 여기서 살펴보면 양은 자, 인, 진, 오, 신, 술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음지지로 또 나누면은 음은 축, 묘, 사, 미, 바뀌었네요. 유,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지지는 자인진 오신 술이 되는 거고 음지지는 충묘사 미유 해가 된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음양으로 나눠보는 것을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를 오행으로 구분하면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인묘는 목에 속하고 사오는 화에 속하고 신유는 금에 속하고 해자는 수에 속하고 진술충미는 토에 배속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지를 기후의 음양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지지를 기후의 음양으로 구분하면 지지를 기후적인 측면, 계절적인 측면에서 음양으로 나눠보면 구분하면 인묘진 사오미는 소양과 태양이 돼서 양의 기운이 되고 계절로는 봄,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은 금수로서 음의 기운이 되며 계절로는 가을과 겨울이 된다. 수없이 익히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지를 계절의 한난조습으로 구분하게 되면 한하다는 것은 춥다는 것이니까 겨울로 해자축이 되고 난하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것이니까 여름으로 사오미가 되고 사오미 계절이 되고 조하다는 것은 마른 가을이기 때문에 신유술이 되고 그 습은 봄의 계절로 인묘진이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청반과 다르게 또 채와 용으로 저는 구분이 되는 그런 글자가 있다. 채라고 하는 것은 나온 순서 차서에 따른 본래 음양을 말하는 거고 용이라는 것은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음양을 말하는데 즉 해수와 자수는 본래 해가 음이고 자가 양이었는데 그 쓰임이 바뀌어서 해가 양이 되고 자가 음으로 쓰인다는 거. 그렇죠? 수죠. 그 다음에 또 사화와 오화도 본래 사화는 원래는 음이었고 오화는 본래 양이었었는데 그 쓰임이 바뀌어서 사화가 양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오화는 음으로 쓰인다. 이러한 근거는 지장간에서 찾을 수 있다. 왜 채용이 바뀌었는지 이거는 지장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장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지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지를 또 시간으로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지는 음양으로도 구분해야 되고 계절로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습으로도 구분해야 되고 또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구분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체용으로도 구분해야 되지만 또 시간으로도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현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본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본래는 이게 자시예요. 본래는. 이게 자시인데 나중에 만세력 보는 법을 공부하면서 사주 뽑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30분씩을 붙여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편의상 그냥 11시 밤 11시 30분부터 2시간씩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다 이렇게 설명을 편의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시 그러면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를 얘기하고 축시는 그 1시 30분부터 2시간 간격이니까 3시 30분까지 인시는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죠. 그래서 다시 해시는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고 해시 다음에 다시 자시가 돌아가면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시 그럼 한밤중이죠. 그러면 이때는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축시 그러면 이 시간에는 축 늘어져서 잠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인시 그러면은 이제는 첫 닭이 우는 시간으로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고 이때는 또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다. 묘시 그러면 씻고 출근하는 시간,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묘가 있으면 예쁘죠. 씻고 가꾸고 만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묘를 또 도화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꾸미고 가꾸는 걸 또 좋아한다. 자, 진시 그러면 7시 반부터 9시 반이니까 진지 드시는 시간, 아침 식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로 이때부터는 일하는 시간이죠. 오전에 일하는 시간이고 오시는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로 점심시간, 점심 밥 먹는 시간이고 또 점심밥 먹었으면 다시 1시 반부터 어, 뭐예요? 3시 반까지는 또 오후에 일하는 또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뒷일을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퇴근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신시에는. 그리고 유시가 되면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니까 이때는 이제는 회사 동료들하고 함께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시가 되면 7시 반부터 9시 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 들어가기도 어정쩡한 시간이고 해서 이때는 이중생활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주련한 사람들은 뭐 야근 알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 시간이라도 안 그렇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2차, 3차 가면서 술 한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애인을 찾아 애인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중생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술시에 태어나면. 그다음에 해시는 9시 반부터 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에서 보면은 아까 채용을 했는데 여기 그 지장간을 얘기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중에서 어, 채는 양인데 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있죠. 채가 음인데 양으로 바뀌고 양인데 음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같죠. 그리고 해수가 음인데 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화하고 이게 수화만 채용이 바뀐다. 그리고 오행도 다 아시죠? 자는 수에 속하고 축은 토에 속하고 또 이는 목, 묘도 목, 그 다음에 지는 토, 사화와 오화는 화, 그 다음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유금은 금이고 술토, 해수. 그리고 동물도 있죠. 자는 쥐, 그 다음에 소, 뱀, 토끼, 용, 뱀, 말, 원숭이, 닭, 개. 그리고 월도 있죠. 자, 음력으로는 자월이 11월, 그렇죠? 추월이 12월, 그 인월부터 음력 1월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양력은 한 달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되고요. 음력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드디어 지장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볼 때 천간의 글자, 지지의 글자, 그렇죠? 이렇게 연월일시 이렇게 네 글자가 있어요. 대부분 이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장간들을 분석할 줄 몰라서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것만 갖고 막 욕심만 갖고 떠들어요. 그러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속, 그쵸? 땅속에 있는 천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어두람자 써서 암장이라고도 해요. 지장간을.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땅에 해당하는 지지는 땅이라고 하는 지지는 마치 자식을 잉태하고 있는 여자와 같아서 지지마다 그 지지에 해당하는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뭐냐면 천간을 우리가 양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는 음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양과 음이 있고 또 이 양 속에 또 음양이 있죠. 이 양 속에도 음양이 있고 또 지지의 음에도 또 음양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큰 틀에서의 양과 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에서 뭐예요? 막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는 기운이니까 그냥 천간에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이렇게 자기의 기운을 내려주는 거예요. 땅에도 이렇게 땅에도 내려줘요.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땅, 음은 그냥 땅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있는데 이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니 땅 속에 이 하늘의 기운을 여기다 지장간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지장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양의 기운을 땅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렇다가 이 양의 기운이 어느 날 내가 품고 있는 양의 기운이 이 천간에서 작동을 하면은 그 이 하늘에 있는 양의 기운이 땅 속에 있던 기운이 이렇게 땅 위로 물질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질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해를 해야지 이 이치를 모르면 지장간도 분석할 줄 모르고 명리의 입문에서부터 이제는 기초적인 거 외울 거 다 외워놓고 그다음부터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양이 무엇이고 음이 무엇이고 하늘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즉 하늘이 하는 양이라고 하는 하늘이 하는 일은 땅에다가 양기를 넣어주는 거죠.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음은 그 하늘의 양기를 고스란히 받아서 임신한 여자처럼 땅 속에다가 하늘의 기운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양기운을 이렇게 드러내서 땅의 물질로다가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기가 되고 지지는 뭐예요? 이렇게 질이죠.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가 형상이 물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혼자는 못해요. 하늘의 기운이 내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도 자기가 기만 갖고 있지 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음이 없으면 이 질을 발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빈천으로 하늘은 높고 땅은 얕기 때문에 빈하고 천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움직여져야만이 이 기가 질로 나타날 수 있고 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질과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늘의 기운을 또 지장간에 좀 간직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기운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계속 변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그런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 쓰임이 언제 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올해가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갑진년. 갑진년인데 이렇게 인목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 천간에 갑이 없고 인만 있던 사람은 이 지장간에 이렇게 무병갑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던 갑목이 올해 갑진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인목을 가지고 있는 지지의 인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갑진년에 이 인목이 지장간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간의 쓰임을 모르면 사주를 분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천지인 삼재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라는 것은 천은 천간을 이야기하고 지는 지지를 이야기하고 이는 지장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사의 속뜻을 알려면 지장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래는 이 사주 팔자의 구성이 바로 이 천지인 삼재 사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갑진년에 갑진년에 올해 을해월에 태어난 뭐야 병호 일주가 무자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천간이고 천간 양이고 이거는 고유하게 있는 지지죠. 그럼 이거는 천간 지지면 하늘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본받고자 하늘의 기운을 본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이 지지 땅이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하늘의 기운, 하늘만큼이나 높고 위대한 기운이 이 지장간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하늘 땅 이거를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그래서 천지인 삼재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주가 구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지에는 동물들의 만물이지만 이 지장간에는 하늘과 똑같은 글자들을 갖고 품고서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맑은 기운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운으로 하늘과 똑같은 천간의 글자들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천지인 삼재사상으로 사주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고 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론은 천지인 삼재의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장간이 그 사람의
그 뜻과 그다음에 가치관, 품고자 하는 뭐 꿈, 뭐 그다음에 실제 상황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암장 속에 있기 때문에 지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뭐 기륭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거라고 하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내 뜻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은 남들이 모르는 나의 삶의 모양이고 천간으로 드러난 천간의 글자는 내 지장간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서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지장간에 없는 글자들이 천간에 있다는 것은 그냥 형태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형태상으로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운에서 내가 품고 있던 천간의 글자들이 올 때마다 그러한 역할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장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뭐냐면 그 하나는 지장간 월률 분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월률 분야는 그 월지 지장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률 분야는. 그래서 이 월지 지장간을 가지고 태어난 월의 24절기를 가지고 이 지장간에서 어떤 지장간의 글자가 내가 태어날 때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태어난 날수로다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월률 지장간의 이 월률 분야는 1년, 그쵸? 이 월령이니까 월지니까 1년의 흐름을 1년 동안의 흐름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보고 이 계절마다 각 계절 월지 계절마다 해당하는 오행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각 월의 기후 변화에 따라 천간을 이렇게 배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월령용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월령용사, 월률 분야에는 월령용사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령용사라는 건 뭐예요? 월에는 하늘의 명령이 있다. 이 월에는 월령에는 월령은 월지가 아니고 월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월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천간의 글자가 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월에 태어나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늘의 기운이 여기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세 개씩 내려줬어요. 이렇게 세 개씩. 그래서 이 기운을 월령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용사가 있다.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일사자잖아요. 네가 해야 될 일. 하늘에서 명령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 월령에 있다는 거예요. 월령에. 그래서 이걸 월령용사라고도 한다. 월지 지장간에 있는 월지 지장간을 월령용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월지와 상관없이 월지 포함해서 모든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인원용사라고 해. 인원용사. 그렇죠? 월요일 분야는 월지에 이제 국한된 거로 보는 거고 인원용사는 모든 지지, 월지 포함해서 모든 지지 속에 그 천간의 기운을 살펴보는 것을 인원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으뜸이 되는 거 무엇으로서 내가 쓸 용자, 그쵸? 일로서 써야 되는 것들이 이 지장간에 인원용사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랄 건 없고 뭐냐면 원료 분야랑 인원용사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인원용사하고 원료 분야하고 틀린 거는 좌우묘유 계절, 그렇죠? 이렇게 좌우묘유 계절, 예. 좌우묘유 계절에 좀 차이가 나는데 원료 분야는 좌우묘유 계절에도 이렇게 세 가지의 기운을 1년의 순환고리로 변화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만 인원용사에서는 이 좌우묘유는 순수하게 자기 기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월의 그런 1년의 순환고리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천간의 기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한 가지 중기에 한 가지
이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만 이루어져 있다. 그것만 원률 분야랑 인원 용사랑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인원 용사랑 원률 분야랑 그냥 혼용해서 쓴다. 그리고 원료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 용사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장 간의 쓰임은 원료 분야나 인원 용사나 모두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이죠. 천간의 기운이고 이 천간의 기운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고 땅속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있다가 이제 천간으로 운에서 올 때, 그리고 혹은 사주 원국에서는 그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숨죽이고 쓰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원국에서 드러나 있을 때는 그것을 대표성으로 해서 늘 이렇게 뭐랄까 씩씩하게 그 오행이나 육신을 쓰는 구조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지지 속에 있는 천간이 사주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성이 굉장히 원활하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이 사주 원국에서 딱 발현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장간에만 있고 천간에 드러나지 않은 글자들은 운에서 올 때 그것이 이제는 발동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지 속에만 있는 것들은 모래 속에 진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숨지기고 있다가 지장간 속의 천간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시절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쓸모있는 육신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천간에 드러난 지장간은 천간의 뿌리로서 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시절을 만나서 들어가면 비로소 쓸모 있는 육신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렇죠? 작용하게 되고, 또 천간에 드러난 지장간은 천간의 뿌리로서 또 작용한다. 서로 상호 작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없는데 왔다.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 지장간에 없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될 그런 오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지장간에 있는 것이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내 것이 드러나서 온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건 사고로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 명리학에서는 대부분 인원 용사보다는 월률 분야를 주로 쓰고 있고요. 월률 분야는 명주가 태어난 달에 1개월, 즉 30일 가운데 지장간에 기본적으로 보통 3개씩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있는 기운을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중기라고 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봉기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월령의 기세를 파악하는 중요한 논법이다. 여기서 이제는 한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이라고도 하고 또 촉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절이잖아요. 계절. 계절의 기운이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기운이 아직 여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중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와 지난 계절과 앞으로 올 계절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봉기는 자기 계절의 본래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이다 그러면은 하늘의 기운은 간목이니까 이렇게 봉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중기의 병화는 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절이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결고리로 병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무토는 바로 전달의 기운이 저는 축이었으니까 축 중에 기토가 이렇게 무토로다가 여기가 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토가 양으로 바뀌어서 무토가
이렇게 초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다. 이게 역이고 이게 중기고 이게 봉기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의 기운은 각각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한 달은 30일인데 이 30일 중에 여기는 30일 중에 며칠 동안 작용하고 그다음에 중기는 며칠 동안 작동을 하고 분기는 며칠 동안 30일 가운데 작동을 하는지 이 30일 한 달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이것이 사령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는 뭐랄까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기관 하늘의 명령이 에서 명령 중에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 이것들을 각각 관장하고 사령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사령 날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월요일 분야는 월지 지장간에 암장된 천간의 기운을 살펴서 일간과 다른 간지와의 왕세 강약뿐만 아니라 그 사주 주인공의 적성과 직업까지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월령의 사령이고 그다음에 그 월령 용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지 사령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란 말을 풀어보면 월이란 태어난 달, 즉 월지를 말하고 령이란 그 시기의 우두머리로서 그래요? 사령관이 되어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명령인 거죠. 그렇죠?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에 지장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즉 월지는 계절을 주관하므로 월령은 사주 기운의 핵심부와 같다. 그렇죠? 월지는 계절을 주관하니까 그 사주가 어느 월에 어느 절기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주 모든 일곱 여덟 글자들이 다 여기에 귀속되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 계절에. 그렇죠? 이때 태어났을 때는 온 천지가 다 그 계절의 절기고 그 한난조습의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 드러났던 이 사주팔자의 일곱 글자들은 일간 포함해서 다 뭐예요? 이 월령에 귀속된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월지는 또 부모 자리이면서 내가 10달 동안 입퇴되었다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주의 핵심부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령관이라는 것은 연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에서 일직 등 당직 근무를 책임지는 장교를 말하는데 명리학에서 월지의 사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즉 지장간이 30일 동안 월을 장악하는 기간을 며칠씩 장악하는 기간을 사령이라고 하며 지장간은 세 가지 기운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여기, 중기, 봉기라고 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지장간의 사령은 지지마다 각각 사령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인월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고 또 인월이라는 30일 가운데 여기는 7일 동안 무토가 사령관 역할을 하고 7일 이후부터 또 7일간 즉 날짜로는 8일부터 14일까지는 중기 병화가 사령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30일까지 약 16일간은 봉기인 간목이 사령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지의 사령 일수를 쉽게 이제 아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간도 외워야 되죠. 그죠? 지장간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장간도 이제 외워야 되고 또 그 각 월별로 이거를 사령 날짜가 내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무토
미토가 사령하는 날짜에 태어났을까? 병화가 사령하는 날짜에 태어났을까? 간목이 사령하는 날짜에 태어났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확하게 알려면 만세력을 가지고 태어난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날짜까지 일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월 4일이 입춘절기다. 그럼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생일이 내가 태어난 날짜가 양력으로 뭐 2월 뭐 2월 뭐 한 20일쯤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2월 4일부터 이게 이제는 절기가 하루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절기의 시작은 2월 4일부터니까 여기서부터 하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일주일이면은 4일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10, 11, 11일 날 4일부터 11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이거 무토가 사령인 거고 그렇죠? 11일부터 10일, 12, 13, 14, 15, 16, 17, 18일까지 요 사이에 11일부터 18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병화가 사령인 거고 그렇죠? 18일부터 16일간 3월 뭐 한 4일까지 되겠죠? 이때까지 사이에 태어나면 봉기, 간목이 예, 사령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날짜를 세워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보다 간단하게 사령 날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월지의 사령 일수를 쉽게 아는 방법은 예를 들면 미월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미월. 미월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정을기가 있어요. 정을기. 정을기가 있는데 어, 요것이 이 정을기가 있는데 아까 인신사해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해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지장간의 사령 날짜가 7일, 7일, 16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술축미토는 달라요, 날짜가. 초기가 9일, 그 다음에 3일, 18일간 이렇게 이렇게 틀려요, 날짜가. 그 다음에 좌우묘유는 보통 10일, 10일, 10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9일, 3일, 18일인데 미 중에는 정화, 을모, 기토가 지장간이에요. 사령 날짜가 이게 9일, 3일, 그 다음에 18일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사령일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뽑고 나면 뭐가 있냐면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대운수. 그렇죠? 대운수. 저는 대운수가 1대운이에요. 저는 1대운. 1부터 뭐까지 있어요? 10까지 그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운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령 날짜를 아는 방법이 우선은 대운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대운인데 이 대운수가 만약에 이 미월에 출생한 사람이 대운수가 만약 3대운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대운수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대운수가 만약에 2라면 2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럼 2, 3, 6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6이 곧 사령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일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절기로부터 6일 태어난 날짜가 6일 만에 태어났다. 이거 6일 만에. 그러면은 초기가 9일 동안 사령하는 거니까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2대 운이면
이대운인데 2대운이면은 2, 3은 6이니까 6일 됐으니까 9일까지니까 9일 안에 속하니까 정화가 이 사람은 사령인 거죠. 정화가 6일이니까 사령일수가 6일 됐으니까 9일까지가 초기 여기 사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월의 경우 여기 정화의 사령일수가 9일까지이다. 이 경우 6이라는 숫자를 얻었으니 여기 정화가 사령관이 된다. 사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대운수가 4라면 3, 4, 12가 되죠. 그러니까 9, 2를 넘었잖아요. 12가 됐으니까. 그러면 9일에서 3일을 더하면 12일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 을목이 해당되니까 12일까지는 을목이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운수가 4라면은 3, 4 대운수가 4라면은 3, 4, 12가 돼서 중기가 사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 중기 사령이다. 중기 을목이 사령이다. 만약 대운수가 5라면 역시 곱하기 3을 하면 15가 되니까 이때는 3, 5, 15잖아요. 그러면 12일이 넘어섰으니까 13일부터는 13일부터 그 이후까지는 봉기가 사령이라서 미중의 기토인 봉기가 사령을 해서 사령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주 주인공의 월지가 같은 미월에 태어났더라도 여기 중기 봉기 가운데 어떤 사령 날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쵸? 일간의 뭐 억부용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우용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격곡을 정하는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적성을 또 살필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을 보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대운이 순행할 때는 지금까지 곱하기 3에서 나온 숫자가 사령 날짜가 되는 경우에는 대운수를 역행으로 썼을 때예요. 역행으로 썼을 때. 근데 순행으로 대운을 순행으로 쓸 때는 이 사령 날짜 3을 곱해서 나온 숫자를 그냥 쓰지 못하고 오히려 30에서 나온 숫자를 빼야 돼요. 2, 3은 6이 나왔다. 그럼 30에서 6을 빼면 24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가 아니고 봉기가 사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30일에서 제하고 남은 숫자가 사령일수가 된다. 예를 들면 인월에 태어난 사주 주인공의 경우 지장간에 여기 무토 7일, 중기 병화 7일, 봉기 간목 16일이 되는데 만약에 대운수가 3이고 순행일 때 3, 3은 9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행이면은 내가 9일 된 거예요. 9일. 그래서 병화가 사령인 거예요. 7일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행을 쓰는 대운수를 쓴다면 이 9를 그대로 못 쓰고 30에서 9를 빼니 21일이 된 거죠. 그러면은 7, 7, 16일이 지나고 17일부터는 봉기가 사령이 되니까 21일 됐으니 30에서 9를 빼니까 21일 됐으니 간목 봉기가 사령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지장간 월요일 분야 죠. 요게 이제 개통별 그것이 지지의 개통별 사령 날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신사의 이렇게 사생지라고 해요. 이거를 4개의 생지다. 이것은 여기가 7일, 중기 7일, 공기 16일이고 좌우묘요 왕지는 여기가 10일, 중기 10일, 공기 10일 이렇게 대략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진술충미 묘지는 9일, 3일, 18일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장간에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원률 분야가 되고 이게 인원 용사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이렇게 여기만 좌우묘유만 이렇게 좌우묘유만 한 가지 오행을 쓰는 거 외에는 다 똑같다. 나머지는 그래서 어, 원률 분야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묘유만 이렇게 한 가지 오행만 쓰고 그래서 요것만 좀 없는 거죠. 인원용사에서는 요것만 없는데 원률 분야는 그 한 달의 순환고리를 연결하면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오행을 다 쓰지만 인원용사에서는 순수한 오행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우묘에만 이 중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혼합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 지장간을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촬영 날짜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선수학습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